우리가 그 앞에서 그 피아제의 그 인지적 발달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형식적 그 조작기의 그 사례들이 그 상당 부분은 그 수학하고 그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수학과 자연과학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구체적 조작기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약간 그 자기 비하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 빠질 것 같아서 그죠?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연역적인 사고나 어떤 기납적인 사고, 어떤 반성적인 그런 어떤 추상에 관한 어떤 사고들은 그죠? 이 자연과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문학, 어떤 사회학, 그런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형식 조작기의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떤 그런 연역적인 사고, 기납적인 사고, 반성적인 어떤 그런 추상들이 그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죠? 또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뭐 알아두시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비아제의 그 정의적 그 발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제의 정의적 발달은 그죠? 크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타율적인 그런 도덕성 단계와 어떤 그 자율적인 그런 도덕성 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실제론을 반영합니다. 자, 규칙이라는 것은 불변이고요. 그죠? 그리고 필수적이고 그런과 건의는 자, 외재적이고 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 혹은 도덕적 실제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죠? 구체적 조작기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그죠? 이제는 그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에서 어떤 자율적인 그런 어떤 도덕성 단계로 이렇게 이행이 됩니다. 자, 자율적인 도덕성 단계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상대론이 반영되는데요. 자, 규칙이라는 것은 그런 상호 동의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것이고 협상이 가능하고 수용하고 함께 동의함으로써 적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는 것은 그 협동하고 상호 존중의 요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규칙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감각 운동기는 사실은 그 운동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규칙이 관찰되지는 않고요. 자, 전조작기는 우리를 그 자중심적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립하여 게임을 하며 자, 협동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는 그 협동 단계인데요. 어떤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일치점은 없지만 어떤 규칙을 그 준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면서 그죠? 규칙들의 그 성문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자, 규칙들의 성문화 단계라는 것은 그죠? 어떤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일치점을 가지게 되고 자, 규칙이라는 것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규칙을 어떤 준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성을 한번 볼까요? 자, 전조작기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떤 그 성인 건의에 그런 복종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그런 상호성에 근거한 그런 공정성.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 공평에 따른 균등성, 그리고 어떤 그 의도와 그런 상황을 갖다 고려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작기 같은 경우는 그 속죄적인 어떤 처벌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속죄적인 처벌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나쁜 행위와는 어떤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그런 어떤 처벌을 갖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치우라는 말을 들은 후에 그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아이는 그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자, 허락되지 않음으로써 처벌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방을 치우지 않는 거하고 그죠? 친구들과 노는 거를 허락하는 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상당히 그 임의적인 그런 성격의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조작기에 접어들면 그죠? 이제 아이들이 말한다. 그런 어떤 처벌의 균등성.
equality, 그런 어떤 공평성, 이렇게 균등한 어떤 처벌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그죠? 특히 자녀분이 둘이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뭐 싸움을 했다 했을 때 그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지 그죠? 누구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세게 처벌하고 누구는 조금 더 약하게 처벌하게 되면 그죠? 부모들한테 이렇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오빠만 좋아해 아니면은 그지 뭐 딸만 좋아해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아들만 좋아해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는 그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균등한 그런 어떤 처벌들을 조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그죠 상호성에 기초한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항상 어떤 나쁜 행동이 많다 규칙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처벌이고요. 직접적으로 나쁜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겁니다. 앞에서 속죄적인 처벌은 임의적인 것이었는데 그죠?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치우라는 말을 들은 후에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경우는 그죠? 그가 치우지 않는 물건을 갖다 뺏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치우지 않는 행위와 이런 처벌의 행위가 만다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 들어오면 그죠? 이제는 동일하거나 뭐 어떤 균등한 그런 이퀄리티적인 어떤 처벌보다는 그죠? 여기에서는 약간 공평성, 자, 이퀄티가 상당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다 그런 이 상호성 개념이 만다 이렇게 의도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뭐 잘못한 행위를 하겠을 경우 이렇게 동일하게 처벌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공평하게 만다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처벌하는 게 조금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벌이라는 것은 그런 양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동일할, 균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공평성의 기초를 둔 판단은 어떤 균등함에 보다 효과적인 그런 이행으로 생각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도성과 거짓말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삐아제의 교수 원리, 좀 뭐 이렇게 약간 티칭에서의 시사점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유희찬 선생님의 삐아제의 교사학습 원리, 자, 발생적 인식론, 자, 어떻게 지식을 형성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짧은 글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자, 교수 원리 첫 번째인데요. 자, 개념 학습이나 자,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비롯한 자, 모든 종류의 수업 내용은 자, 동화되기 쉽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 학습자의 현재의 능력입니다. 자, 새로운 내용을 지도할 때는 자, 학습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자, 결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이는 낯선 것을 접할 때 자, 심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 원리 2번. 자, 인지 구조의 동화와 조절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적절한 그런 어떤 갈등이 필요합니다. 자, 기존 인지 구제 조정, 즉 조절이 일어나고 다시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자, 인지 구조의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절한 그런 난이도를 가진 그런 내용이 선전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사는 그런 적절한 발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사고 과정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수 원리 세 번째, 자, 모든 수업은 자, 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비아제에 따르면 그죠? 모든 인지 발달은 반성적인 그런 추상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반성적인 추상화는 그런 사물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체가 사물을 그런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산물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식 학습이나 자, 시범 수업, 학생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구체물을 통한 지도 등은 자, 모두 설명하는 내용을 자, 학생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이 활동에는 그런 구체물을 통한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습이나 그런 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능동적이고 그런 어떤 탐구적인 그런 활동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 원리 네 번째인데요. 자, 모든 수업에는 자, 의식화 과정, 어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자, 반성하고 음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의식화라는 것은 그 반드시 그 언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그 자기의 그 사고를 그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화를 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일반화를 그 뭐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특정한 사실을 배우고 나면 그 과거에 배운 것과 결부시켜서 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그런 새로운 문제 상황 혹은 문제 사태에 그 적용해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그 방법이 됩니다. 자, 교수 원리 다섯 번째, 자, 동료 간 또는 교사와 그 상호작용 활동이 권장되어야 합니다. 자, 동료 간에 자, 토론을 한다든가, 자, 동료에게 교사의 입장에서 그 가르쳐 보게 하는 경험은 자, 학습에 그죠? 대단히 효과적인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죠? 자, 올바른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동료나 아니면 뭐 유치원 같으면 그죠? 아이들 간에 그죠? 혹은 교사와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옳든 그르든 자, 의견의 차이는 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 재조직하게 만들므로써 과거의 이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자, 동료 또는 교사와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뭐 토론하거나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이 뭐 이렇게 노는 행위를 하는 동안 그죠? 그런 인지적인 갈등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죠? 이것은 어떤 중요한 어떤 지적 발달의 계기로 이렇게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 원리 여섯 번째, 그 오류에 대해서 그런 관대한 그런 교육 환경을 그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아제 이론에서 그죠? 좀 특이한 것은, 자,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그런 어떤 완성된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달되어 간다, 구성되어 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우리는 앞에서 발생적 인식론, 자, 지네틱 에피스테말로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틀린 논리이지만 그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것은 그 일관성이 있는 그 자체의 그 논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류의 성격이 뭔지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자, 거기에 맞는 그런 오류 수정 절차를 갖다 이렇게 그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 수정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교수 원리 일곱 번째, 그 자율성이 강조되는 그런 어떤 수업 활동이 권장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그죠? 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찾고 그런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인지 구조의 그런 자율적인 조정이 일어나기 쉬운 겁니다. 보통 이걸 갖다 우리는 셀프 레귤레이션, 어떤 자기 조절 활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팀 단위로 이렇게 동료 간에 그죠 이렇게 뭐 어떤 운영을 해서 어떤 이런 어떤 약간 그 단기적인 거 말고 장기적인 이런 어떤 프로젝트도 뭐 권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 원리 여덟 번째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서 자, 추상적인 내용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자, 구체물을 이용하거나 자,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죠? 반드시 만다 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doing 어떤 행함을 통한 그런 어떤 학습을 갖다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바로 수업을 들어가 버리면은 애들이 만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learning by doing 식으로 만다 항상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그죠? 그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그 발달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삐아제의 그 이렇게 발달 단계를 갖다 이렇게 그 공부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그죠?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부모님이 만다 이렇게 감각 운동기 시절부터 그죠? 이런 형식적 조작기, 심지어는 만다 이렇게 그 성인들이 사회생활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까지 만다 이 부모님들이 만다 상당히 여러분들을 갖다 이렇게 그 신경 쓰고 애 쓰고 챙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삐아제의 그 발달 단계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저는 항상 부모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이렇게 그 이번에 그 비아제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죠? 그 부모님께 그 감사의 메시지를 그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표현을 갖다가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 주셔 가지고 그 서로 간에 그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관련해서 그죠? 그 김진호의 그죠? 그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곱하실까? 이 노래를 한번 그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그 뭐랄까 그 희생 정신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고 저 엄마가 그죠? 엄마도 그죠? 하나의 인간이고 그죠? 엄마도 여자라는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부모님께 그죠? 항상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제일 그 앞쪽에 그 감각 운동기 사진을 갖다가 제가 한 두 장 정도 실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딸이 그 5살이고 아마 그 아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서울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이 고구려관입니다. 이렇게 고구려관 앞에서 얘들이 그 장난치고 있길래 제가 우연찮게 그냥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뭐 사진 찍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모습을 봐서 찍은 건데 사진이 의외로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사실 지금 얘네들이 또 지금 거의 저 고등학교생, 중학생 지금 끄트머리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지금 뭐 저도 찾지도 않고 그죠? 뭐 얼굴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좀 뭐 이렇게 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그 항상 그 여러분들의 그죠? 이렇게 지금 현재에 그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는 그죠?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신 그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 여러분 주위에서 그죠? 같이 상호작용을 해주는 그런 학교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만다 학교의 그런 어떤 교수님들, 그리고 만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죠?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배들이, 그죠? 아니면 후배들이 만다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성장시켜 왔다는 것을 그 알아두시면, 그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 얼마나 귀하신 것들을 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그 수고하셨습니다.